자, 일단은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캠코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SLR 카메라, 그 다음에 PTZ 카메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요 스마트폰,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오디오 쪽, 이제 비디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요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소스를 이제 어디로 해서 보낼 수 있냐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캡처 카드, 예, 여기에 있죠. 요 캡처 카드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OBS 프로그램이든지 방송 송출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고, 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비디오의 소스가 이렇게, 예, 캡처보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캡처보드에서 옆에 보시는 요 USB, 예, USB 카드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컴퓨터의 OBS 프로그램으로, 여기 PC, 예, OBS, 예, 여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캡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HDMI 그 HDMI 케이블 인풋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BS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디오 그 카드, 이제 오디오 디바이스하고 비디오 디바이스를 이제 뭘로 잡을 거냐라고 해서 둘 다 이 캡처 카드의 네임이 다 떠요. 그래서 뭐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그 캡처 카드를 통해서 OBS 프로그램을 넣어 주셔서 이제 영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예, 쉬운, 예,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캠코더 같은 경우 이렇게 소형 캠코더가 있고 이렇게 좀 중형 사이즈 있는 캠코더가 있는데, 이제 뭐 둘 다 비슷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1080p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풀 HD 60프레임을 거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불, 300불 정도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곱하기 10이죠. 2000불, 그래서 3000불 정도 하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사양적인 면에서 뭐 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비교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샵 같은 데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게 좋습니까? 라면 제가 그걸 다 유저로 사용한 건 아니라서 사실 스펙으로 보면은 스펙이 정확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필요한 1080p의 어느 정도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뭐 그 줌할 수 있는 거, 포커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받쳐주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제 줌을 얼마만큼 땡길 거냐, 요 거리 송출하는 요 상태 안에서 내가 12줌 그 옵티컬 줌으로 될 것이냐, 20배 줌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50배 줌으로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런 조그만 요런 케이스가 사실 요 50배 줌까지도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줌하고 화질하고는 좀, 예, 컨버팅하는 그 아래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렌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펙은 요즘 나오는 캠코더들이 거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일단은 고를 수는 있지만, 이제 스펙적인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이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 꼽을 수 있는 이제 오디오 단자가 조금 그래요. 여기에도 일단은 비디오를 뽑는 거는 이제 HDMI가 다 있죠. HDMI 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제 이런 미니 HDMI,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는 뭐 미니 HDMI, 예, 여기 뭐 어딘가 있겠죠. 보통 요 뒷면 어딘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미니 HDMI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성하고 이제 영상 씌우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캠코더에다가 이제 음성하고 영상을 받았었을 때, 이제 영상은 뭐 이미 자체 탑재된 카메라하고 요 렌즈, 여기 자체에 이제 렌즈가 있고 여기 자체에서 렌즈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영상은 사실 이제 받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성 같은 케이스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거 같은 케이스에는 이제 카메라를 탑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자체 내장된, 예,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트에 그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요런 그 포트가 있어가지고 옆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 이제 뭐 이런 단자, XLR 단자, 인단자를 통해서 이제 외장용 마이크를 이 카메라에다가 얹어서 그 카메라 위에 얹어서 그 마이크의 소스만, 마이크로 시그널이죠. 그 마이크의 작은 시그널만 넣어줘서 그 증폭하고 게인 올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그 캠코더 탑재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게인을 올려내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음성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 보드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런 케이스에는 사운드 보드에 있는 이제 그 아웃풋에서 어떻게 하죠? 그 출력적 있는 그 아웃풋에서 요 카메라 쪽으로 음성 신호를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믹서에서 오디오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보내시면 뭐 되겠지만 굳이 카메라로 캠코더로 다시 음성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운드 보드에서 출력적인 그 소스를 이 캠코더가 가지고 있는 뭐 3.5mm 뭐 마이크 인단자라든지 이런 캠코더를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요런 약간 좀 프로페셔널 용어로 나오는 요런 이제 캠코더 중형 사이즈 같은 경우엔 여기 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 XLR 단자가 있죠. 예, 여기다가 신호를 바로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카메라의 마이크의 소리와 여러 잘 뭐 음색 만지고 그다음에 레벨 증폭하고 이런 모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 사운드를 믹서의 출력을 통해서 이 캠코더의 오디오 인풋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HDMI 소스, 요 HDMI 소스 하나로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찍은 영상과 이제 오디오, 그게 내장이든 아니면 카메라 하나만 연결해서 카메라에서 증폭을 해줬던 아니면 사운드 보드에서 시그널을 받았던 요 음성의 이제 음성의 시그널을 이제 HDMI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캡처보드를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DSLR 같은 케이스에는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DSLR 카메라의 지금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캠코더를 쓰니까 이제 이 감도 이런 여러 개 부분에서 조절하기 어려운데 지금 쓰는 DSLR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기 조절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DSLR이나 마음에 든다. 근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신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배럴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2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DSLR 쓰셨을 때 고민하실 거는 이제 찰지 이제 안 끊기고 계속적으로 배럴 ефեկ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이제 DSLR 카메라의 뭐 소니 A7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1인 크리에이터가 이제 2시간이고 이렇게 3시간이고 안 끊기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HDMI 소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안 끊겨요. 저 신호 이제 화면이 안 꺼져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30분 정도가 지나면 알아서 자기가 꺼져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매뉴얼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자인상으로는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이제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실 수 있고요.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싶다. 왜? 이제 PC를 따로 구비해서 뭐 OBS 프로그램이다 어렵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화질과 음질을 개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실 텐데, 뭐 전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그 스마트폰 자체가 와이어레스로 인식을 해서 캡처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외장 카메라를 사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그 대용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딱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음성도 받아야 되고 영상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위치 잡기가 요 렌즈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위치 잡기가 어렵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제일 간단한 이런 핀 마이크, 여러분들 전용으로 쓰시는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인식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핸드폰용으로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에 레벨이나 임피던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세요. 레벨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레벨이 들어올 수 있게끔 미리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쉬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목사님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뭐 집에서 설교만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교회 사운드 보드에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포디엄 마이크, 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셨던
그 내역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죠? 이제 믹서로 보내겠죠. 일단은 예, 믹서로 바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받도록 하시겠죠. 예, 받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이미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또 하드웨어를 다 빼가지고 하기는 또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메인 쪽을 통해서 여기에 요 노란색 요 페이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에 관련된 쪽이죠.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내느냐, 이제 메인 스피커 쪽으로 이미 이제 그 현장 그 본당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셨던 그 PA 시스템, 라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신호는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신 거죠. 자, 그 믹서에 이제 나중에 이따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여기 억스, 일본어 말로 어구주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 요 옥스 아웃풋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추가로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이쪽으로. 자, 이렇게 직접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결을 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레벨을 충분히 앰플리파이어를 증폭하기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가 일단은 그 믹서에서 보내는 그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아이폰 같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블 또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제 뭐 이제 삼성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라이딩 같은 케이블이 아닌 이제 그 사극짜리 이런 그 입력하고 그 같이 아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커넥터를 또 통해서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제 레벨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옵션의 이제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서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두 채널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레벨을 앰플리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증폭하실 수가 있고,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증폭을 해야 되는데 그 증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어느 정도의 샘플링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프리앰프의 질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양질의 소리로 보내실 수가 있고, 뭐 노이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 부분, 아까 보냈던 요 부분 바로 보내는 것도 옵션이지만 바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인터페이스에서 어디로 갈까요? 해서 스마트폰 이렇게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자체 내 안에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오서 이미 이제 다 원하는 대로 이제 증폭하고 좋은 양질의 소리를 받았던 걸 가지고 오디오는 그 오디오를 쓰는 거죠. 자체 그 내장되어 있었던 그 내장 마이크의 어떤 울림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질의 소리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외장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그 아이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카메라에 있는 그 소스를 이 스마트폰이 그 카메라를 이제 케이블이 아닌 와이어레스로 인식을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긴 해요. 사실 방법은 똑같은 건데, 요런 이제 전용 뭐 미보 카메라 어플을 쓰는 이제 전용 카메라, 요런 전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 캠코더, 뭐 PTZ 카메라,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카메라들을 스마트폰으로 그냥 한 방에 이제 보내서 그걸로 인식해서 이제 보내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으신 케이스죠. 이게 지금은 사실 제가 딱 추천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데, 이미 이제 그런 제품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는 있어요.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이제 NDI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트라이를 권해고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와이어리스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신호적인 불안성,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개발자분들이 그 NDI로 해가지고 외부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어플로 해가지고 그 받는 신호를 이제 통해서 가는 것들이 사실 이제 되기는 되는데 되게 언스테이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불안한 걸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다음 스텝으로 하고, 이제 NDI 같은 케이스는 이제 발표된 지 한 5년밖에 안 되거든요. 4년,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계약해서 탑재하고 실험하고 개발자들이 막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도 사실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이런 전용 카메라, 네트워크 안 만들어도 와이어리스로 받을 수 있는 카메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일단은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신경 쓰기는 어려우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 음질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서 이제 보내는 것도 뭐 사실 괜찮은, 일단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스마트폰만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뭐 카메라, 캠코더, 뭐 PTZ 카메라 이미 완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그냥 OBS 프로그램 같은 그 PC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고, 연결해서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은 이제 뭐 불안하거나 문제가 없이 쭉 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잡지 말라고요.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거 하나씩 못하겠습니다. 윙윙윙 난 소리부터 들려요. 하울링 이런 식으로 3위일체 분들이 언제 어벤져스 주를 폰을 뚜둑될지 몰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하울링 나요, 소리 나요, 노이즈 나요. 뭐지요? 어쩌라고? 뭔가 뭐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 뭐 뭐지? 약간 트틀리면서 절대 불변이래. 어떻게 보여? 이상해요. 이건 제 소리가 내 폰을 통과시 걸리고 난 2.5리 감속되니까